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말이죠. 이 북한의 도발, 요 뉴스가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데 우리 국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언론도 보도하고 있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거 김정은이 효과가 이런 데서 나타난 것 같아요. 또 도발이 많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위협에 직면해 있는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제일 놀라지 않는 국민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런 그 역설적 상황,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정확하게 또 그래도 하여튼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김주혜까지도 함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중요한 국내 정치권 뉴스 뭐니 해도 이번에 이제 이재명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이 범인이 8장짜리 이제 자필, 일종의 이제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자필 기록을 남겼는데, 이걸 이제 경찰이, 이걸 화끈하게 딱 풀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대단한 적이라고 경찰이 안 풀어요. 이런 수준의 경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국민의 알 거리가 중요하냐? 지금 이제 피의자가 되겠죠. 요 범인의 무슨 이런 거 보완 조치를 그러니까 피의 사실을 갖다가 유포하지 않는 게 중요하냐? 요거 상식적 판단을 볼 때 이거 경찰 아주 압도적으로 비판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경찰 이해야? 이건 윤석열 검찰이에요? 아니면 문재인 검찰이 아직 경찰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처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예, 경찰 욕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서울대가 브리핑한 거, 그 다음에 부산대가 브리핑한 거 가지고서 서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서울대 병원에 지금 이제 브리핑을 과연 누가 막았느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설도 나오고 있는데 브리핑을 누가 막았느냐? 이건 당연히 이재명이 막았겠죠. 그러면은 이재명이 뒤에 누가 있느냐? 누구 때문에 서울대병원으로 오고 누구 때문에 서울대병원으로 왔으면 국민의 알 거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잖아요. 아니 지가 어쨌든 간에 제1야당 수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요 입을 딱 말게 서울대 이거 제가 보기에는 김혜경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번 이재명의 뒤에는요 전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이 김혜경 이가 있을 수가 있다. 예. 왜냐하면은요 이재명이가 현장에서 가자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랑 얘기는 안 하고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족은 누가 있어요? 그 아들들 둘이 있겠습니까? 아들들 아니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재명과 김혜경 둘 중에 하나인데 시종일관 가족이란 말이에요. 서울에서 브리핑을 못하게 한 것도 가족들이 막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건데 서울대병원이 일방적으로 가족 의견을 안 듣고 하겠다. 여러분들 병원 가보십시오. 다 아시잖아요. 중대한 결정에는요 가족 다 동의 전부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럼 이재명이도 수사하잖아요. 그럼 동의서를 누가 썼느냐? 김혜경이가 딱 사인을 안 했겠느냐? 그러면 당연히 김혜경한테 물을 수밖에 없지요. 예. 왜냐면 이재명이 의식 얘기하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는데 이거 그래서 김혜경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지금 유근일 조선일보 전 주필 이분이 이제 뉴데일리 온라인 매체에 고문을 했는데 이분의 이제 칼럼이 상당히 의미 있는 칼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부마 항쟁 사건하고 지금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칼럼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이 칼럼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이 부마 항쟁 사건하고요. 지금의 이재명 사건하고는 완전히 다른 듯 하지만 닮은 꼴이다. 메시지의 정확한 핵심은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마 항쟁 이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상대한 전국의 이제 분수령을 이룬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번 이것도 지금 부산 민심이 지금 완전히 뒤집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발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로 갈 것을 예측하고 있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이 변곡점을 갖다가 총선 때까지 끌고 나가가지고 우리 이제 여당이 이기는 그런 선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자료 화면을 가지고
뭐 여러분들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도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자료화면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요, 뭐 제 얼굴이 가리지 않아도, 안 보셔도 다 아시니까. 자, 어제 도발 상황을 이제 도표가 굉장히 아주 쉽게 잘 정리해놨어요. 자, 그래서 어제는 아침 9시에서 11시까지 북한이 200여 발을 장산권, 여기 장산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등산권, 요 두 곳에서 이 발사를 했다. 그리고 최종 낙하 지점은 NLL 이북 지점에 이제 발사를 했다. 요게 이제 가장 이 쉬운 이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보다 더 쉬운 이제 이 단순 지도 이렇게 보시면 요걸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점을. 자, 아까 그런지 옆에 설명이 있어가지고 조금인데 해상 완충 구역으로 북한이 이제 도발을 했는데 이 해상 완충 구역 도발은 2017년도 이후에 어제까지가 16번째. 여기 나왔잖아요. 장산권하고 이제 동산권 딱 여기 두 개 나와 있고요. 이 이제 완충구역 북한에서는 50km, 남한으로는 85km, 우리가 35km나 손해보고 합의를 해준 게 이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9.19 합의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위는요, 지금 요 내용은 다 이제 포함되어 있고, 해안파고 포병 배치 구역이 요게 무슨 색깔이죠? 보라색? 하여튼 뭐, 요색, 장산권하고 여기 이제 등산권 다 보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북한의 해안파고 포가 전부 다 배치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군은요, 이제 우리 군은 오후 3시부터 40분에 걸쳐서, 지금 신원식 장관의, 지휘하에 이루어진 이 지휘관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대로 4시, 40분에 걸쳐서 400발 2배로 딱 갚아줬어요. 그래서 북한이 해안포 이렇게 포문이 다 열려있고, 장사정포, 예, 요런 걸로 해갖고, 이제 우리 군은 이제 이 자주포하고 전차, 요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전차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주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전차 딱 되어 있고, 포격 훈련, 이런 동영상.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 400발을 쏘아댔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어제 이 사건이 일단락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자료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 뭐 충분히 아실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의 어제 대응의 기본은 뭐냐? 신원식 장관이 취임하면서 밝힌 대로 즉시, 그죠? 강력하게, 그리고 끝까지 보복한다. 요 원칙에 따라서 보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9시에서 11시까지, 그러니까 이제 공격, 그러니까 이제 포격 우리한테 도발한 시점은 9시, 우리는 3시, 그러니까 6시간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응징을 한 건데, 응징 보복을 한 건데, 자, 제가 보기에는 이 시간을 최대한 더 당겨야 된다. 왜? 대통령도 먼저 선 조치 후 보고, 이 신원식 장관도 마찬가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빈말이 아니다. 왜냐면요, 북한이 이번에 도발한 게 지난 연말에 있었던 5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그랬잖아요. 대사면, 예, 요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해놓고서 이번에 딱 쏘아버렸어요. 자, 이게 이제 김정은의 지시는 빈말이 아니다. 이거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대응 보복 조치의 실행 단계를 최대한으로 북한의 도발 원점까지 때린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도발 원점에다가 응징 보복을 하겠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북한이 NLL 이북에다만 이 제한을 딱 줬으니까 우리도 NLL 이 남에다가 수에다가 이제 딱 이 타겟을 설정해서 훈련한 거예요. 요건 뭐 잘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도발 원점을 보복하겠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북한의 비례의 원칙보다는 이제는 항상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잖아요. 신법이 뭐예요? 도발 원점을 공개하겠다. 이거 김관진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도발 원점, 이거 해안포 바로 NLL 이북으로 날려버리라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지적 위험성도 있겠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심리적 제압, 그 다음에 아주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한미 양국의 군 전력이 곧 우리의 전력이잖아요. 한번 때려줘야 돼요. 예, 그래야 이 못된 버릇을 제대로 딱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게요, 힘의 게임이에요. 전쟁이든지 뭐 이런 도발이든지. 그래서 힘 약한 사람, 약한 국가 내리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북한을 제대로 손을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상황과 관련해서 그러면 앞으로 도발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도발 양상은 이제 총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미국 대선, 이런 것 때문에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이거 지 마음대로 막 쓸 거예요. 이거를 뭐 이번에는 저강도, 이번에는 광도, 이거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김정은의 작전에 말려드는 것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모든 형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한다. 그래서 이 도발 대응은 한미 딱 동맹. 이거 확실하잖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 무인기 공격에 대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GP 도발. 왜냐면 GP를 갖다가 11개 GP를 전부 다 보관시켜놓고 콘크리트로 싹 외벽을 싹 고쳐버렸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 경의선. 여 도로에다가 지뢰까지 매설했다. 예, 이게 일종의 경의선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혈관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 여기에 지금 지뢰까지 매설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모한 정도가 이거 말할 수 없이 강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NLL 잉글랜드의 이제 국지전 양상.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상정이 가능한 모든 유형의 도발. 이 가능성은요, 충분하다. 도발 수위는 전반적으로 총선 대선이 있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 최근에 이제 북한의 동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것은 김주애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자, 김주애. 이게 지난번에 이 ICBM 발사 할 때 ICBM 발사와 관련해서 ICBM 제조 공장을 가는데 김주애를 내려갔어요. 자, 그리고요. 최근에 이제 신년 경축 공연을 하는데 김주애를 데리고 간 정도가 아니라 이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 볼에다가 뽀뽀까지 해주는 거예요. 아빠로서. 그러면 이게 우리들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부모가 자기 이제 자식한테 이쁘다고 뽀뽀하는 거하고 요 김정은이 뽀뽀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정말 부모로서 그 정, 예,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의 정, 요거지만은 김정은이는 뭐 아버지니까 아무리 못된 독재자고 인권 이 탄압자라 하더라도 자기 딸에 대한 애정이 있겠죠. 정이 있겠죠. 아빠로서. 근데 그 정은요, 제가 보기에 한 10%밖에 안 되고 90%는 후계자로 키우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김정은가 나왔을 때 대다수 전문가들이요. 아, 저거 후계자까지는 아니야. 이유는 백두혈통이라고 볼 수 없어. 딸은 딱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소수파였어요. 소수파. 아니다, 지금. 딸, 아들 지금 할 때가 아니다. 예. 지금 이 정도가 되면 김정은이 이 후계자로 지금 이제 김주애를 키우는 것이고 이 김여정이는 이제 정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소수자, 제 의견이 소수였는데 지금은 제 의견이 그 당시 냈던 소수 의견은 지금 다수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 후계자다. 그런데 조한범 이 통일연구원의 연구원은요, 의견을 달래요. 후계자 코스로 지금 교육하는 건 맞아. 근데 후계자로 낙점됐다고는 볼 수 없어. 아이, 그야 맞겠죠. 지금 뭐 낙점까지는 아니죠. 왜냐면 우선 타이틀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나 머릿속으로는 후계자 낙점이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머릿속으로 후계자 낙점이 아니고 한번 교육시켜가지고 후계 교육시켜서 아니면 제거하고 기면 고하고가 그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왜냐면 지금 그래서 2010년생 아들이 하나 있고 2013년생 딸 요 김여정이가 김주애가 있고 그 다음에 2017년생 셋째가 있는데 이 셋째는 아들인지 딸인지 지금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딸이 나오는 것은 아들이 뭔가 시원찮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반응,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반응은 미국은 여전히 대화의 문은 지금 열려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런 도발 모든 것은 유엔 안보리 위반이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루겠다. 그리고 한미동맹 안보관계, 이 동맹관계는 아주 강하다. 예. 요런 기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해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좀 빠르게 벌써 이제 이 도발 관계 제가 무지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한 10여 분간 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북한 도발과 이 도발이 아니라 이 이재명이 이 기습범 요건 뭐 잘 아시는 거고 그래서 CCTV를 통해서 전부 지금 경찰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동영상을 이 동영상까지도 이제 어제 나왔고 제가 심야방송에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에서부터 한 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지역 호텔에서 이 체류를 하면서 현장을 반복적으로 딱 점검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서부터 이 사건 피습 현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행적을 어제 경찰에서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간 발표를 보면은 봉화망원도 가고 그 다음에 그 울산역까지 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양산 사저까지 전부 다 갔겠죠. 그러니까 아주 집요한 계획범 확신범이다. 그리고 이제 확신범이라 볼 수 있는 결정적 증거는 바로 8쪽짜리 자필 진술 아니야? 뭐라고 그러죠? 미리 써놓은 거라 하여튼 자필로 자기 이제 딱 계획을 써놓은 거예요. 왜 이 사건을 갖다가 이 피습을 했대요.
테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미리 이거를 딱 써놓고 그거를 딱 몸에 들고 다니고 그럼 경찰이 이제 그걸 다 확보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니까 일종의 단독 보도 형식으로 취재 경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조선일보 보도가 제일 정확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이 동아일보 보도가 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보도 내용을 종합해드리면, 제가 그동안에 조금씩 나왔던 내용들, 단독 보도라고 하는, 특정 보도라고 하는 그런 그 타이틀 없이 나왔던 보도를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인용해 드렸는데, 다 그게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제 SNS에 나왔던 내용도 딱 들어맞아요. 이거는 맨 처음에 SNS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싫어서 이재명이를 죽이려고 했다.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왜 싫어했느냐? 이것도 나왔어요. 근데 더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얘기가 SNS에 맨 먼저 나왔는데 요거가 지금 이제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요, 이 첫째 혐오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사명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됐다. 이렇게 이제 동아일보가 말이죠, 요 문서를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지금 이 문서에는 남기는 말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이 제목이 남기는 말. 남기는 말 8쪽인데, 여기에는요, 특히 이제 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혐오 표현이 많이 담겨 있고, 특히 부동산과 같은 경제정책 실패, 그리고 대북 관련 정책을 비판하면서 XX놈, 이런 욕설과 거친 표현을 썼다. 그리고 지금 이 김 씨는요, 이재명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역사, 사명감과 같은 단어를 언급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이 내용을 보니까 이 김 씨가 말이죠, 영장실질심사로 받으러 갔다가 또 다 끝나고 나올 때 기자들한테 얘기한 내용, 그거 왜 범행을 했냐? 그러니까 그거 8절짜리 내 진술서에 다 나와 있어. 요 내용하고 다 똑같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경찰에서는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진술 심리 상태를 분석 중에 있고, 그리고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력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는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피의자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얼굴 공개, 이 신상 공개 여부를 내주 중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현재로서는 이제 확신범이다. 확신범이다. 자, 이렇게 딱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테러 협박범을 어제 이제 경찰에서요, 딱 체포를 했습니다. 자, 이 새로운 협박범은요, 지금 현재 대구에서 잡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서울경찰청의 이 사람은요, 직접 본인이 매우 이례적으로 본인이 대구에서요, 서울에 있는 112 서울경찰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112 상황실에 전화해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이가 대구에 내려오면 내가 작업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이제 위치 추적을 한 다음에 또 CCTV를 확인해서 이 사람 발신인 추적에 나섰고, 그래서 이제 5일날 지금 이제 저녁 8시에 이 A씨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할 때 이 사람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말이죠, 정신병자가 아닌 바에는 이 김 씨와 마찬가지로 이제 확신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구에 오기만 해봐라. 뭐 이 테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요, 이 경찰 관계자의 이 발언에 의하면은 당적이라든가 신원사항에 대한 조사가 아직은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범행 동기를 수사한 뒤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서부터 이 보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잡았다는 얘기 이외에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조금 나와서 이제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 신상 우려, 이 테러 우려는 여전히 굉장히 강하게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지금 이 서울대에서 왜 1차 브리핑을 못했느냐,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이재명이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송국건 정치평론가 여러분들 뭐 아실 거예요. 방송에 많이 나오는 분인데, 요 분이 그 송국건 기자가 이제 그 평가한 내용인데,
전적으로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러한 논리 전개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펜앤마이크에서 출연해서 한 얘기인데, 자, 이재명이가 브리핑 하지 말라 해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유는요, 민승기 교수가 왜 이제 브리핑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 대표가 위급한 상황이라 허락을 못 받았다가 허락을 받았다. 요렇게 이제 민승기 교수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재명이가 브리핑하지 말라 해서 안 한 게 되는 셈이 아니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리포트, 대사, 이럴 때는 병원장하고 주치의가 나와서 설명했는데, 그리고 이재명이가 단식 때도 녹색 병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설명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왜 침묵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저도 이거는 지적한 바 있는데, 서울대병원의 홍보팀장은 자, 이 개인정보 같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안다.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니 홍보팀장이 알면 알고 모르는 것이 안다.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보팀장도 다루는데 홍보팀장이 맨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하는 거를 당 대변인이 모르게 한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보팀장이 모르게 돼 있다? 그러면 이재명의 근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병원 정보, 처리 정보에. 자, 그러니까 서울대가 지금 완전히 지금 배제된 거나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브리핑을 안 했거나 병원이 자체적으로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 이거 병원 측에서는 맨 처음에 이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가 있어서 안 했다라고 돼 있지만은 병원 측에서 아무리 위반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의 정치적인 지위를 볼 때 병원에서 이재명 의견 하나도 안 듣고 개인정보 소지가 있어서 안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왜 그러냐. 이 서울대에서 미리 공지를 했잖아요. 브리핑 하겠다고. 그걸 보면 최종적으로 그 뒤에 최종적인 배경 핵심은 바로 이재명과 김혜경이가 있다. 요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닥터 헬기, 이 소방 헬기, 이거 동원한 것도 마찬가지. 예. 이것도 굉장한 특권 의식. 그러니까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특권 의식만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청래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들이 서울로 가자 했다 했잖아요. 가족들. 아니, 가족들이면 가족이 누가 있냐고요. 아들이 이거 얘기하겠어요. 그럼 어차피 이재명하고 김혜경이 딱 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재명이도 이재명의 현장에서 이제 의식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재명 의견도 물어봤을 테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닥치니까 사모님에서 전화로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가자고 했겠다. 그래서 김혜경이도 요 내용 서울로 옮기는 거, 그 다음에 서울대가 브리핑하지 않는 거, 여기에도 김혜경이가 있을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볼 때 매우 농한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이게 가장 합리적 추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뉴델리의 지금 류근일 논설 고문의 이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자, 반 이재명 투쟁이 지금 아주 이제 불이 붙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불은 어디서 붙었느냐? 부산에서 붙었어요. 부산은 어디냐? 부마항쟁의 딱 이 원천 지역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산이 들끓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대생들이 지금 들고 일어났잖아요. 성명 발표하고 부산 시민들도 지금 불이 붙어 있고 전국 의료인들도 불이 붙어 있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대병원도 또 욕도 좀 먹고 있고 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유근일 논설 고문의 이 칼럼을 간단하게 연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게 이제 그 칼럼의 내용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4편으로 돼 있어요. 기승전결. 첫 번째는 이제 부산이 열받았다. 왜 열받았느냐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부마항쟁하고 지금 이 반 이재명 투쟁에 지금 이 공통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일당의 밉상짓. 이재명 일당의 밉상짓들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똑같은 위선 부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김명수 사법부 잔당의 해괴한 결정.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위중교사 사건과 관련된 재판부. 지금 위중교사 사건 요청도 하는데 지가 벌써 이거 김동연이가 뒤로 밀어넣어 버렸잖아요. 예. 이게 586 기득권들의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예. 이거 우리가 투쟁을 해서 계속적인 투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4.5 4월 10일 총선 앞두고 요런 논리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논리를 제가 조금 한 2분 정도 걸려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이 열받았는데, 자, 이 부마 항쟁 사건을 보자는 겁니다. 79년도 10월 16일 오전 10시에
부산 대학생들 수천 명이 교내에서 유신 반대 시위를 벌였고 오후 2시부터는 도시민 광복동, 장선동, 대청동, 중앙동 일대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시민들의 열렬한 질서에 전개되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 기념사회파가 펴낸 부마 항쟁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산대생들이 이번에는 투쟁의 표적을 누구로? 이재명과 그의 사당이 된 민주당에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 필습 이후에 부산대 병원을 놔두고 서울대 병원으로 가자. 자, 우리들을 무시하는 거냐. 내년 총선에서 절대 안 뽑는다. 이렇게 지금 이 부산대 학생들이 지금 이제 이 규탄을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면상으로 보면 부마항쟁하고 지금 반 이재명 투쟁은 서로가 맞디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20대 대학생들의 순수한 반응을 도식적인 이분법적 틀 안에서만 볼 것은 아니다. 그래서 20대의 이 뜨거운 피는 모든 종류의 위선적 권력을 향해 끌어오르고 위선은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좌의 것이기도 하고 우의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부마항쟁 그때는 이제 좌의 것이었지만 지금은 좌우 가리지 않고 이거는 뭐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일당의 이 밉상짓은 바로 뭐냐? 79년도에 유신의 권력은 이미 운동권만의 표적이 아니었고 자유주의자, 보수 기독교도, 한미동맹 중시파, 국제시장 상인들까지 염증을 냈고 근데 그래서 부산대학생들은 특정 인용운동과는 무관하게 그때의 보편적 정의감을 종합하고 집약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신의 국민 보편의 정의감이 이번에는 이재명 일당의 끝도 없는 밉상짓을 향해 이제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79년의 부산대생들하고 2023년들의 부산대생들은 결국 똑같은 위선의 권세를 향한 똑같은 반항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부산 시민의 자긍심을 위해서는 79년도에 개헌권하고 24년에 이재명 일당 이 두 권력은 부산 시민들에게는 한 몸통의 두 얼굴로 비춰졌을 것이고 그래서 국제시장 상인들은 79년의 시위 대학생들에게 물병을 건네주고 개헌군의 눈초리부터 숨겨주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재명을 자기들에게 보냈다고 한 서울대학병원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한 부산대학병원 측의 폭로에 2024년의 부산 시민들은 뜨겁게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이 이제 이 사법부, 그러니까 우이중교사 사법부는 말이죠. 그냥 스스로 이번 피습 사건을 계기해서 재판을 빠르게 연기하겠다고 했는데 이 김명수 사법부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베네수엘라 좌익 정권의 차베스 일당도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는 것으로 세를 이뤘는데 한국의 586 기득권 세력도 입법 독재, 그 다음에 사법부 신용화로 이 부패한 장기 정권을 지금 집권을 깨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 민주당.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40 총선에서도 저들에게 계속 힘을 줄 경우에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자, 그래서 국민이 깨어날 수밖에 없다. 전체 국민은 부산 시민들의 절망과 희망에 동참하자. 부산 대학생들과 부산 시민들의 투쟁은 외롭지 않다. 외롭지 않게 해야 한다. 자유민주 공정복지는 공짜가 아니고 자유인들의 치열한 투쟁만이 승리의 과실을 보장한다. 자, 그래서 이 6.1 간호문요, 이 부산에서 끓고 있는 민심의 이 분노, 여기에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매우 의미 있는 간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